500년간 사본으로만 전해진 동양지도 초고해상 복원본이 등장했습니다. 화산 북동사면, 지하 연료 추정선 위에 표기된 좌표 하나, 그 끝에서 금빛 상자가 발견됩니다. 세계 최고 연구기관 소속 일부 학자들이 반박합니다. 지도는 후대 합성, 상자는 현대 복원품. 픽셀 행렬 분석, 가공 흔적 주장 그 끝에서 금빛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러나 메타데이터는 원본을 증언합니다. 복원 과정의 스펙트럼 라인, 샘플링 테이블, 현대 포맷이 아닌 원형 촬영의 기록입니다. 반박 보고서는 업로드 3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검토 중 표기 외부 자문단이 데이터 보존령을 요청합니다. 논쟁은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등방성 초음파 스캔 각인 패턴의 간격이 정수 비율 1대 1.618로 반복됩니다. 고대 의작물의 시대 패턴과 일치합니다. 합금 분석 금, 은, 구리 비율이 3000년 전 샘플군과 겹칩니다. 표면 세척 흔적은 있으나 제도금층은 검출되지 않습니다. 현무암 코어에서 탄소화된 섬유가 나타났습니다. 운반용이 아닌 안치용 매트로 추정됩니다. 상자 덮개 안쪽에 각인 패턴 동향. 북동사면, 첫빛, 봉인 지도와 상자가 서로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의문은 남습니다. 미개봉 공간 하나, 온도, 곡선의 흔들림. 이 금빛 상자는 왜 백두산 아래 숨겨졌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공진, 주파수 60Hz 대역, 자연 공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스콧은 화산 분화구 북동 사면에서 지질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에 든 것은 500년 전 지도의 복원본이었습니다. 동양 지도, 좌표 하나가 정확히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물리고고학 전문가로 국제 프로젝트 10여 건을 거쳤습니다.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이더가 보여주는 것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깊이 12m 지점. 밀도 차이. 명확했습니다. 팀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굴진 카메라 투입합니다. 케이블이 내려갔습니다. 10m, 11m. 모니터 앞에 6명이 모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렌즈가 어둠을 비췄습니다. 돌문, 평탄한 표면, 가공 흔적, 그리고 금속성 가장자리. 더 내리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카메라가 5cm 더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금빈 모서리, 상자였습니다. 12m 지하에서 팀원 하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또 다른 팀원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습도계를 확인했습니다. 23%.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보존 환경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GPS 대신 지열 분포도를 펼쳤습니다. 화산지대에서 자기장 왜곡이 심해 위성 신호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등원선이 북동에서 남서로 흘렀고 지도의 좌표선과 평행했습니다. 오차 2도 이내. 노트에 적었습니다. 좌표 신뢰도 높음. 지도 제작자는 지열 패턴을 알고 있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돌문 좌측 모서리. 홈이 고였습니다. 폭 3cm, 깊이 1cm. 규칙적이었습니다. 레일 구조. 이것은 운반이 아니었습니다. 설치. 누군가 이곳을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팀원이 물었습니다. 이 깊이에서 어떻게 안치했을까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자는 움직이지 않고 단단히 고정돼 있었습니다. 초음파 측정기를 요청했습니다. 내일 아침 재투입.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분화구가 보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질문 하나가 맴돌았습니다. 왜 이곳인가? 다음 날 아침 초음파 측정기가 도착했습니다. 팀은 다시 굴진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와 센서를 동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이 천천히 내려가 돌문 앞에 도달했고 측정기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등방성 스캔. 음파가 상자 표면을 훑었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자 노트북 화면의 표면 굴곡이 나타났습니다. 미세한 각인들. 패턴,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각인 간격 1mm, 1.6mm, 2.6mm. 정수 비율이었습니다. 황금비에 가까웠습니다. 고대 의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세요. 검색이 시작되자 3000년 전 샘플군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집트 왕실 유물, 메소포타미아 재래의 도구. 패턴들이 겹쳤고 간격비가 일치했습니다. 오차 0.3% 이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이틀 전 이 각인을 현대 공구 흔적으로 적었습니다. 복원품이라 판단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메모를 삭제하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각인 패턴, 고대 시대 기법과 일치. 현대 가공 가능성 낮음. 팀장이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데이터가 말합니다. 카메라가 상자 측면을 비췄습니다. 금속 표면이 빛을 반사했는데 색이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붉었고 일부는 은빛이었습니다. 합금. 스펙트럼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휴대용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 준비. 내일 투입 예정.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분화구 능선이 선명했습니다. 북동 방향. 지도가 가리킨 곳. 상자가 놓인 곳.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습니다. 누가,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 밤이 되어 텐트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좌표선을 따라가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동향. 동쪽을 향한다는 뜻. 첫 빛이 닿는 방향. 상자 각인 사진을 꺼내 패턴을 확대했습니다. 방향성이 보였습니다. 모든 선이 한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쪽. 펜을 들어 기록했습니다. 상자와 지도, 동일 설계 가능성.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가 투입됐습니다. 센서가 상자 표면에 닿고 빔이 발사됐습니다. 3초, 5초, 10초.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화면에 스펙트럼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피크, 금, 은, 구리. 비율이 표시됐습니다. 금 63%, 은 25%, 구리 12%.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 비율, 어디선가 봤습니다. 노트북을 뒤져 고대 합금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검색 조건 입력. 금 60에서 65, 은 20에서 30, 구리 10에서 15. 엔터. 16건 검출. 이집트 제18왕조. 메소포타미아 우르 제3왕조. 중국 상나라 후기. 모두 3000년 전후. 왕실 또는 재래용 의장 합금. 크로를 내렸습니다. 비율 오차 평균 1.5%. 백두산 상자는 5.7%. 범위 내. 재도금 가능성은요? 팀원의 질문.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면 세척 흔적은 있지만 재도금층은 없습니다. 분석기가 기저층까지 투과했는데 합금 비율이 균일합니다. 그럼 원본이라는 겁니까? 데이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틀 전이 떠올랐습니다. 이 상자를 복원품으로 적었던 순간. 각인이 너무 선명해서 현대 공구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고대 기법이었고 합금은 3000년 전 비율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대 복원품 추정이라는 문장의 줄을 그어 지웠습니다. 새 문장을 썼습니다. 원형, 유물 가능성 높음. 추가 검증 필요. 카메라 화면으로 돌아가 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덮개 모서리의 홈. 폭 5mm, 방향은 일정하게 동쪽. 지도와 같았습니다.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운반용이 아니라 설치용. 밤이 되어 텐트에서 지도와 분석 결과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좌표, 방향, 합금, 패턴, 모든 것이 맞물렸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왜 이곳인가? 왜 12m 깊이인가? 왜 동쪽인가? 펜을 들어 질문을 적었습니다.
상자는 무엇을 담았는가? 누가 묻었는가?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 직접 내려가야 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직접 내려갈 차례였습니다. 굴진 통로는 좁았고 헤드램프 불빛이 현무암 벽을 따라 흘렀습니다. 12m 아래 돌문 앞. 금빛 상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금색은 아니었습니다. 붉은 기운, 구리 성분. 장갑을 낀 손으로 표면을 쓸어봤습니다. 차가움, 매끄러움, 미세한 각인들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제 초음파로 본 바로 그 패턴. 덮개, 중앙에 홈. 길이 30cm, 폭 5mm, 깊이 3mm. 완벽한 직선.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정확히 동쪽. 오차 1도 이내. 팀원이 지도 복사본을 펼쳤습니다. 500년 전 사본. 중앙의 선. 각도를 재어 나침반과 대조했습니다. 일치. 상자 덮개의 홈과 지도의 선. 둘 다 정확히 같은 방향. 가능성 하나. 지도를 만든 사람이 이 상자를 알고 있었다. 아니면 반대. 상자를 만든 사람이 지도를 남겼다. 어느 쪽이든 명확했습니다. 동일 설계 체계. 상자 하단부. 측면에 또 다른 홈. 폭 3cm, 깊이 1cm. 레일 구조. 손전등을 가까이 댔습니다. 홈, 안쪽. 마모, 흔적. 선명. 반복적 접촉의 자국. 운반이 아니었습니다. 고정. 이 상자는 처음부터 이곳에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돌문, 벽, 천장. 모두 현무암. 표면은 평평하게 가공. 자연 공동이 아니었습니다. 인공 공간. 누군가 이 상자를 안치하기 위해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팀장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헤드램프를 아래로 향했습니다. 흙이 아니었습니다. 섬유질. 탄소화돼 검게 변한 상태. 부서지기 쉬워 보였습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샘플을 채취해 밀봉했습니다. 안치용 매트로 보입니다. 팀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운반용이었다면 밧줄이나 가죽. 하지만 이것은 평평한 깔개.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치하기 위한 장치.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상자 덮개의 홈. 동쪽. 지도의 선. 동쪽. 바닥의 매트. 안치. 계획된 행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상자는 묻힌 것이 아니다. 봉인된 것이다. 발견 닷새째 아침.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세계 최고 연구기관 소속 학자들이었습니다. 제목. 백두산 발굴 자료의 진위 검증 필요성. 그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문장. 지도 복원본은 후대 합성 가능성이 높으며 상자는 현대 복원품 추정됨. 근거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지도 복원본의 픽셀 행렬이 현대 디지털 포맷과 일치한다는 주장. 상자 각인은 현대 공구로 재가공된 흔적이 보인다는 분석. 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픽셀 행렬. 자신도 처음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데이터를 확인했고 원본 촬영의 스펙트럼 라인이 유지돼 있었습니다. 복원 과정의 샘플링 테이블도 공개했습니다. 현대 포맷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반박해야 했습니다. 반박 문서 작성. 지도 복원본의 메타데이터 첨부. 원본 고문서의 촬영 스펙트럼 비교 분석. 상자 각인의 초음파 스캔 데이터 추가. 패턴 단격이 고대 의작물과 일치한다는 통계. 합금 비율 분석 결과. 3000년 전 샘플 군과의 비교표. 오후 3시. 반박 문서 업로드. 공개 학술 플랫폼. 제목. 백두산 발굴 자료에 대한 재검증 결과. 파일 크기 12MB. 업로드 완료. 공개 상태 전환. 3시간이 지났습니다.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접속 불가.
새로 고침. 여전히 접속 불가. 플랫폼에 로그인했습니다. 문서 상태 확인. 검토 중이라는 표시. 3시간 만에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서가 비공개 전환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릅니다. 검토 중이라고만 나옵니다. 침묵. 팀장이 말했습니다. 외부 자문단에 연락하겠습니다. 밤 9시 외부 자문단이 움직였습니다. 국제고고학협회 소속 전문가 5명이 데이터 보존령을 요청했습니다. 공식 서한. 발굴 현장의 원본 데이터는 학술적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보존돼야 한다. 서한은 연구기관과 플랫폼 운영진에게 전달됐습니다. 창밖. 분화구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논쟁이 현장에서 회의실로 옮겨갔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권위의 싸움. 진실은 여전히 12m 아래에 있는데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질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째 날, 지질팀이 상자 주변의 현무암 코어를 채취했습니다. 직경 5cm, 깊이 30cm. 드릴이 천천히 회전했고 시료가 추출됐습니다. 검은색 현무암.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그는 코어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감, 밀도, 전형적인 화산암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면을 자르는 순간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얇은 층, 검은색, 현무암과는 다른 질감. 유기물처럼 보였습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샘플을 슬라이드에 올렸습니다. 배율 100배. 화면에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섬유질, 탄소화, 바닥에서 발견한 매트와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배율을 올렸습니다. 200배. 섬유 구조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직조 패턴. 인공적이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형성될 수 없는 구조. 팀원이 물었습니다. 벽 안에 섬유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무암이 형성될 때 함께 묻혔습니다. 언제입니까? 화산 분출 이후. 용암이 식기 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이 공간은 화산 활동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 용암이 아직 뜨거울 때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섬유를 깔았습니다. 상자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인했습니다. 연대,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샘플을 밀봉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분석. 의뢰, 결과는 사흘 후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섬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저녁,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반박 문서는 여전히 검토 중 상태였습니다. 나흘째, 댓글 섹션이 비활성화돼 있었습니다. 토론이 차단됐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외부 자문단의 답신. 데이터 보존령이 접수됐으나 공식 검토에는 최소 2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주, 그동안 데이터는 묻혀 있을 것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분화구, 어둠, 그 아래 12m 지하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금빛 상자, 동향 지도, 탄소화된 섬유.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적었습니다. 그들이 이 증거를 묻으려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펜을 놓았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계속 파야 했습니다.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진실은 데이터 안에 있었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탄소 측정 샘플을 발송했습니다. 우편 추적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m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상자는 아직 더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7째 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자를 열어야 했습니다. 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8명. 굴진 통로를 따라 12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이 돌문을 비췄습니다. 금빛 상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삼각대, 고해상도 카메라 3대, 조명, 온습도, 센서,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증거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덥게 가장자리를 살폈습니다. 틈이 보였습니다. 폭 1mm 이하. 밀봉이 아니었습니다. 개폐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손을 덮게 양쪽에 댔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힘을 주었습니다. 미세한 소리, 마찰음, 그리고 덮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cm, 2cm, 공기가 빠져나왔습니다. 냄새는 없었습니다. 5cm, 10cm,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열었습니다.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속 벽면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덮개 안쪽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각인, 패턴, 외부와 다른 배열이었습니다. 카메라를 가까이 댔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10장, 20장,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선들이 중앙에서 방사형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 화살표 같은 표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확인. 동쪽, 정확히 동쪽. 지도와 일치합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덮개 외부의 홈. 동쪽. 지도의 선. 동쪽. 그리고 이제 덮개 내부의 화살표. 역시 동쪽. 세 개의 독립적 표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패턴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방사형 선들 사이에 더 작은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점들.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었습니다. 개수를 세었습니다. 28개. 달의 위상일 수 있습니다. 팀원이 제안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8일. 음력 한 달. 동향. 동쪽. 첫. 모든 요소가 천문학적 의미를 가리켰습니다. 상자 내부 벽면을 확인했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각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미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모. 무언가 놓여 있었던 흔적. 형태는 불분명했습니다.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10cm 정도.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바닥을 쓸었습니다. 밀봉. 분석 필요. 덮개를 다시 닫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원래 위치로. 카메라가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사진들을 노트북에 옮겼습니다. 덮개 내부에 각인 패턴을 확대했습니다. 화살표, 방사형 선, 28개의 점. 노트에 적었습니다. 상자는 방향 지시 장치였다. 동쪽, 첫, 그리고 시간, 28일의 주기. 이것은 무엇을 안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째 아침.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탄소 동위원소 분석 연구소였습니다. 제목, 샘플 분석 완료. 그는 커피를 내려놓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샘플 정보. 현무암 코어 내부 섬유질. 채취 위치. 백두산 북동 사면 깊이 12m. 분석 방법. 가속기 질량 분석법. 두 번째 페이지. 결과. 탄소 14 연대. 기원전 1100년.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3100년 전.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100년. 청동기 후기. 철기 전환기.
합금 분석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금 63%, 은 25%, 구리 12%, 3000년 전 샘플군과 일치. 그리고 이제 탄소 측정. 3100년 전. 일치했습니다. 완벽하게.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원전 1100년입니다. 합금 연대와 일치합니다. 침묵, 그리고 팀장의 목소리. 확실합니까? 연구소 보고서입니다. 가속기 질량 분석법. 신뢰도 98% 이상입니다. 외부 자문단에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분화구가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12m 아래. 3100년 전의 증거. 부정할 수 없는 숫자.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추가 분석 소견. 섬유 구조는 인공직조 패턴을 보임. 자연 형성 가능성 배제. 현무암 형성 시기와 섬유 매몰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화산 활동 직후 인위적 안치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됨. 화산 활동 직후. 용암이 식기 전. 누군가 이 위험한 시기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섬유를 깔았습니다. 상자를 안치했습니다. 방향을 맞췄습니다. 동쪽. 그리고 다시 봉인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500년 전 지도. 동향 표시. 상자 덮개 외부 홈. 동쪽. 덮개 내부 화살표. 동쪽. 28개의 점. 음력 주기. 합금 비율. 3000년 전. 탄소 측정. 3100년 전.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천문학적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화산 활동 직후 정확한 방향과 시간을 계산해 이 상자를 이곳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후 외부 자문단에게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제목. 백두산 발굴 자료 탄소 측정 결과 기원전 1100년 확정. 첨부 파일. 연구소 공식 보고서. 합금 분석 비교표. 현무암 코어 사진. 전송 완료. 1시간 후.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데이터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식 학술 발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공식 학술 발표. 그것은 논쟁의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데이터가 권위를 이겼습니다. 그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진실은 12m 아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듣기 시작했다. 열이틀째. 마지막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다시 12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데이터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문 앞. 금빛 상자.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자 덮개의 홈을 다시 측정했습니다. 나침반 확인. 동쪽. 오차 1도 이내. 지도를 꺼냈습니다. 복사본이었지만 좌표는 선명했습니다. 중앙의 선. 동향 표시. 각도 측정. 상자와 일치. 덮개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내부 화살표. 방사형 선. 28개의 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카메라로 다시 촬영했습니다. 최종 기록. 바닥의 마모 흔적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로 15cm, 세로 10cm. 무언가 놓여 있었던 자리.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오래전에. 상자를 닫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현무암 벽. 탄소화된 섬유가 묻힌 곳. 안치용 매트가 깔렸던 바닥.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증언했습니다. 이곳은 봉인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백두산 금빛 상자 발굴 종합 보고서. 기원전 1100년 천문학적 공인 장치. 요약을 적었습니다. 500년간 전해진 동양 지도의 좌표는 정확했다.
지하 12m 지점에서 발견된 금빛 상자는 합금, 분석 결과 30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 측정 결과 섬유는 기원전 1100년에 매몰됐다. 상자의 모든 각인과 홈은 동쪽을 가리킨다. 지도와 상자는 동일 설계 체계에서 제작됐다. 이것은 방향지시 장치이자 천문학적 기록 장치로 추정된다. 결론을 적었습니다. 상자 내부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바닥의 흔적은 무언가 안치됐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외부 자문단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팀 전체에게 공유했습니다. 저녁,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학술 발표는 다음 달 예정입니다. 국제고고학학회에서 진행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분하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미개봉 공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열 스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자 아래 3m 지점. 온도 곡선이 비정상적입니다. 또 다른 공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시즌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시즌. 적어도 6개월 후. 그때까지 질문은 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 혼자 텐트에 남았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질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 금빛 상자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곳에 눕혀졌는가? 펜을 놓았습니다. 분화구를 봤습니다. 12m 아래, 그리고 그 아래 3m 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술 발표 당일. 국제고고학학회 대강당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학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백두산 북동 사면, 지하 12m. 500년 전 지도가 가리킨 그곳에서 우리는 금빛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첫 슬라이드. 지도 복원본. 동향 표시. 좌표선. 합금 분석 결과. 금 63%, 은 25%, 구리 12%. 3000년 전 왕실 의작물과 동일한 비율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스펙트럼 그래프. 비교표. 탄소 측정 결과. 기원전 1100년. 청동기 후기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연구소 보고서. 신뢰도 98%. 상자의 모든 각인은 동쪽을 가리킵니다. 지도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방향 지시 장치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덮개, 내부 화살표. 28개의 점. 방사형 선.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자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빈 상자 내부. 바닥의 마모, 흔적. 무언가 안치됐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지열 스캔 데이터. 상자 아래 3m 지점. 온도, 곡선 이상.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미개봉, 공간. 상자 아래 3m. 다음 시즌 탐사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질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상자가 가리키는 동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초기 반박 보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데이터가 답했습니다. 탄소 측정과 합금, 분석. 모두 3000년 전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질문. 왜 이곳입니까? 왜 백두산입니까?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지도 제작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산지대의 지열 패턴까지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질문. 다음 탐사는 언제입니까? 6개월 후. 미개봉 공간 확인 예정입니다. 질문이 끝났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에서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그러나 머릿속에는 분화구가 보였습니다. 12m 아래. 금빛 상자. 동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그리고 그 아래 3m. 미개봉 공간.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금빛 상자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곳에 눕혀졌는가? 그 아래 새로운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아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펜을 놓았습니다. 6개월. 답을 알기까지 6개월이 남았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술 발표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 제목, 백두산 동향 지도 관련 추가 자료. 발신자는 국립고문서 보관소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캔 이미지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그림은 선명했습니다. 지도였습니다. 동양지도와 유사했지만 더 상세했습니다. 좌표선이 3개였습니다. 하나는 이미 확인한 12m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래를 향했습니다. 깊이 표시 15m. 손이 떨렸습니다. 지열 스캔에서 포착한 온도 이상 지점이 바로 15m였습니다. 세 번째 선은 달랐습니다. 수평이 아니라 동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거리 표시가 있었습니다. 500보. 약 400m. 분화구 동쪽 능선 너머였습니다. 이메일 본문을 읽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18세기 후반기인 소장품에 발견됐습니다. 보관자는 이것을 동양지도의 원본으로 추정했으나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발표를 보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유합니다. 원본. 500년 전 사본이 아니라 최초 원본일 가능성.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도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한문이었습니다. 해독이 필요했습니다. 사진을 캡처해 고문서 전문가에게 전송했습니다. 제목. 긴급 해독 요청. 10분 후 답신이 왔습니다. 첫 빛이 닿는 곳. 길이 열린다. 3개의 표석. 하나는 땅 아래, 하나는 땅 위, 하나는 하늘 아래. 3개의 표석. 12m 지점의 상자가 첫 번째였습니다. 땅 아래. 두 번째는 15m. 더 깊은 곳. 세 번째는 400m 동쪽. 땅 위 또는 하늘 아래.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새 지도를 찾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본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표가 3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발견한 곳, 하나는 그 아래 15m, 하나는 동쪽 400m입니다. 확실합니까? 고문서 보관소 공식 자료입니다. 그리고 15m 지점은 우리가 포착한 온도 이상 위치와 일치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목소리. 다음 시즌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3개의 선, 3개의 표석. 하나는 발견했습니다. 2개가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하늘. 그러나 머릿속에는 백두산이 보였습니다. 분화구, 북동 사면, 15m 지하, 그리고 동쪽 능선 너머. 노트를 펼쳤습니다. 3페이지에 적었습니다. 3개의 표석. 첫 번째는 방향을 가리켰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펜을 놓았습니다. 답은 6개월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도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 동향 원본 추정, 3개의 표석, 그리고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탐사까지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백두산이었습니다. 분화구 북동 사면.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팀은 2배로 늘었고 장비는 3배로 늘었습니다. 15m 굴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는 헤드램프를 켰습니다. 12m 아래 금빛 상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새 굴진 통로가 뚫렸습니다. 상자 옆을 지나 더 깊이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13m, 14m. 헤드램프 불빛이 현무암 벽을 비췄습니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15m 지점. 드릴이 멈췄습니다. 팀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공동 포착. 크기는 상자 공간보다 작습니다. 카메라가 투입됐습니다. 렌즈가 어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돌문이 아니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각인이 있었습니다. 전면에 걸쳐 새겨진 문양이었습니다. 원형, 방사형 선, 그리고 중앙에 하나의 기호. 화살표가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확대하세요. 화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중앙 기호, 태양이었습니다. 광선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중심에 점 하나. 그 주변으로 28개의 작은 원. 달의 위상. 상자 덮개 안쪽과 같은 패턴이었지만 더 정교했습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천문도입니다. 맞았습니다. 태양, 달, 방향.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방사형 선들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두꺼웠습니다. 강조된 선이었습니다.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동쪽. 그러나 정확히 동쪽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각도는 약 10도였습니다. 상자의 방향과 다릅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는 정확히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이 벽에서는 동북쪽이었습니다. 왜 다를까? 사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50장, 100장. 모든 각도에서 기록했습니다. 3차원 스캔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됐습니다. 작업 중에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양기호 아래 아주 작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문이었습니다.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려웠습니다. 고해상도 촬영 필요합니다.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특수 카메라가 투입됐습니다. 적외선 모드. 문자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동, 두 번째는 판독 불가, 세 번째는 석이었습니다. 동서, 동쪽의 돌. 아니면 다른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간 글자가 핵심이었지만 마모로 사라졌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었습니다. 분화구 동쪽 능선을 봤습니다. 원본 지도에 표시된 세 번째 좌표. 400m 넘어 동북쪽 10도 각도. 두꺼운 선이 가리키는 방향과 일치했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사진들을 분석했습니다. 천문도의 방사형 선은 24개였습니다. 24, 방위. 그 중 하나가 강조됐습니다. 동북쪽. 그곳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는 방향의 시작. 두 번째 벽은 방향의 조정. 세 번째는 목적지. 다음 날 새벽. 동쪽 능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팀은 5명으로 줄였습니다. 지형이 험했기 때문입니다. 분화구에서 능선까지는 400m였지만 경사가 급했습니다. 현무암 바위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고 발밑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동북쪽 10도. 천문도의 두꺼운 선이 가리킨 방향이었습니다. 원본 지도의 세 번째 좌표도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두 개의 독립적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200m 지점. 경사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로프가 필요했습니다.
팀원들이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안전 확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300m. 능선 아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현무암 노출이 줄었습니다. 대신 흙과 자갈이 섞인 지층이 나타났습니다. 화산 활동 이후 퇴적된 층이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발밑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보였습니다.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무암이 아니었습니다. 색이 달랐습니다. 회색이 아니라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자세히 봤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가공된 흔적이었습니다.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평평한 판석이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브러쉬로 쓸어냈습니다. 돌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각인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10장, 20장. 각인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패턴은 단순했습니다. 원 하나, 그 안에 십자 표시, 그리고 십자의 한쪽 끝에 화살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침반으로 확인했습니다. 동북쪽. 정확히 10도. 계속 파겠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주변을 더 넓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50cm, 1m 범위. 흙이 제거되자 더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돌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배열돼 있었습니다. 원형 배치였습니다. 중앙에 큰 돌 하나, 그 주위로 작은 돌 8개. 각인이 있는 돌은 중앙의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8개에도 표시가 있었습니다. 점들이었습니다. 방위석입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8방위를 나타내는 돌들이었습니다. 동서남북과 그 사이 4방향. 고대 천문 관측 장치였습니다. 중앙석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었습니다.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아래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구멍. 깊이는 약 30cm. 그 안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금속이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10cm 정도. 금빛은 아니었습니다. 청동색이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표면에 녹이 슬어 있었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덮개가 있었습니다. 밀봉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열어보겠습니까? 팀장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상에서 해야 합니다. 기록 장비가 필요합니다. 상자를 밀봉 용기에 넣었습니다. 방위석들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위치, 배열, 각도. 모든 것을 측정했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밀봉 용기, 그 안에 청동 상자. 3100년 전 누군가 이것을 이곳에 묻었습니다. 세 번째 표석,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텐트 안에 임시 작업대를 설치했습니다. 조명 3개, 카메라 2대, 온습도 센서. 청동상자를 밀봉 용기에서 꺼냈습니다. 자연광 아래에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표면의 녹, 모서리의 마모, 그리고 덮개 중앙의 작은 고리. 장갑을 끼고 상자를 돌려봤습니다. 측면에 각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돋보기로 확인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한문, 3글자. 동방지석이었습니다. 동방지석. 동쪽의 돌. 15m 벽에서 본 동석과 연결됐습니다. 중간에 방이 들어간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동쪽 방향의 표석.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개봉하겠습니다. 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카메라 녹화 시작. 타임스탬프, 기록. 손을 덮개 고리에 댔습니다.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녹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작은 소리.
딸까 덮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mm, 2mm. 틈이 벌어졌습니다. 공기가 빠져나왔습니다. 냄새는 없었습니다. 5mm, 1cm. 완전히 열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탄소화된 상태였습니다. 부서지기 쉬워 보였습니다. 천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평한 물체였습니다. 핀셋을 사용해 천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부스러졌습니다. 일부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밀봉 봉투에 넣었습니다. 샘플 채취 완료. 천 아래의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판이었습니다. 청동판. 크기는 가로 8cm, 세로 6cm. 두께는 약 3mm.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에 든 순간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순청동이었습니다. 빛에 비춰봤습니다. 녹 아래로 문양이 보였습니다. 클리닝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증류수를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브러쉬. 녹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 20분. 문양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지도였습니다. 선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산의 윤곽, 강의 흐름, 그리고 세 개의 점. 각 점 옆에 기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점에는 상자 모양, 두 번째 점에는 태양 모양, 세 번째 점에는 별 모양. 나침반을 놓고 방향을 맞춰봤습니다.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지도와 달랐습니다. 동양 지도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세 개의 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화구 북동 사면, 12m 지점, 금빛 상자가 발견된 곳. 두 번째는 그 아래, 15m, 천문도 벽이 있는 곳. 세 번째는 능선 위, 방금 청동 상자를 발견한 곳.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 판은 새 표석의 위치를 기록한 지도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점에서 선 하나가 더 뻗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약 3cm 거리. 그 끝에 네 번째 표시가 있었습니다. 원이었습니다. 큰 원. 다른 표시들보다 컸습니다. 그 안에 복잡한 문양. 방사형 선들과 중앙의 점. 네 번째가 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개의 표석이 아니었습니다. 네 개였습니다. 첫 세 개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 네 번째가 최종 목적지. 청동판의 가장자리를 살폈습니다. 작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독이 필요했습니다. 고해상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100장 이상. 모든 각도에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청동판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밀봉 용기에 보관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세 개의 표석은 방향을 가리켰다. 네 번째가 답이다. 다음 날 아침. 청동판 사진을 고문서 전문가에게 전송했습니다. 답시는 오후에 왔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해독 결과였습니다. 청동판 가장자리에 문자들이 번역돼 있었습니다. 동방에 세 문이 있고 마지막 문 너머에 빛이 머문다. 첫 문은 방향을 보이고 둘째 문은 때를 가리키고 셋째 문은 길을 연다. 세 문. 세 개의 표석을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 금빛 상자가 방향, 두 번째 천문도 벽이 시간, 세 번째 방위석이 길. 그렇다면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해독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문에서 해 뜨는 방향으로 500보. 큰 바위 아래 마지막 증표. 500보. 고대 단위로 약 600m였습니다. 방위석에서 동쪽으로 600m. 청동판 지도의 네 번째 표시와 일치했습니다. 팀장을 불렀습니다. 내일 다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방위석에서 동쪽으로 600m. 큰 바위를 찾아야 합니다.
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등고선을 확인했습니다. 그쪽은 능선 반대편입니다. 경사가 더 급합니다. 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틀은 걸립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텐트에서 청동판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네 번째 표시. 큰 원 안에 방사형 선들. 그 중심의 점. 무엇을 의미할까? 해동문 마지막 줄이 있었습니다. 빛이 머무는 곳에 시작이 기록되었다. 시작. 무엇의 시작인가? 3100년 전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4개의 표석, 방향, 시간, 길,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것이 답일 것입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네 번째 표석. 600m 동쪽. 큰 바위 아래. 이틀째 아침. 방위석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나침반으로 방향을 맞췄습니다. 정확히 동쪽. 팀은 4명으로 줄였습니다. 경사가 예상보다 가파랐기 때문입니다. 능선을 넘으면 반대편 사면이었습니다. 200m 지점. 바위 지대가 시작됐습니다. 현무암 노출이 많았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로프를 사용했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400m. 능선 정상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사가 바뀌었습니다. 내리막이었습니다. 반대편 사면은 더 가팔랐습니다. 시야가 트였습니다. 동쪽으로 계곡이 보였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동쪽 아래를 훑었습니다. 바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크기가 다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컸습니다. 저기입니다. 팀원들에게 가리켰습니다. 큰 바위였습니다. 높이 약 3m, 폭은 5m 정도. 주변 바위들보다 2배는 컸습니다. 거리는 약 200m 아래였습니다.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급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갔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큰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컸습니다. 높이 4m는 됐습니다. 표면은 거칠었습니다. 화산암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태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바위 주변을 돌았습니다. 동쪽 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뭔가 있었습니다. 각인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로 1m, 세로 1m 크기. 원이었습니다. 큰 원. 청동판에서 본 것과 같은 문양이었습니다. 방사형 선들이 뻗어 있었고 중심에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물은 더 정교했습니다. 선의 굵기가 달랐고 각도가 정확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50장, 100장. 모든 각도에서 기록했습니다. 팀원이 3차원 스캔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각인 아래를 살폈습니다. 바위 하단부에 틈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틈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폭은 약 50cm, 높이는 30cm.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깊이는 약 1m. 안쪽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어둠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헤드램프를 켰습니다. 장갑을 끼고 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돌이었습니다. 손으로 감쌌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천천히 나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양손으로 받쳤습니다. 빛 아래로 꺼냈습니다. 석판이었습니다. 석판이었습니다.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30cm. 두께는 약 5cm. 검은색 돌이었습니다. 현무암이 아니었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표면을 닦았습니다. 브러쉬로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무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문이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석판을 평평한 곳에 놓았습니다.
조명을 비췄습니다. 글자가 선명해졌습니다. 10줄 정도였습니다. 각 줄에 10여 자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해상도로 100장 이상. 모든 글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3차원 스캔도 진행했습니다. 그는 석판을 자세히 봤습니다. 첫 줄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고대 서체였습니다. 현대 한문과 달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석판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도 뭔가 있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선으로 그려진 도형들이었습니다. 원 하나, 그 안에 십자. 십자의 네 끝에서 선들이 뻗어 있었습니다. 각 선의 끝에 작은 원. 모두 4개. 그리고 중앙의 큰 원에서 한 선이 위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끝에 별 모양. 팀장이 말했습니다. 천문도 같습니다. 맞았습니다. 방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서남북 4방향. 그리고 위쪽의 별. 북극성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청동판을 떠올렸습니다. 3개의 점과 4번째 원. 이 석판의 그림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4개의 작은 원이 4개의 표석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석판을 밀봉 용기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약 10kg. 두 사람이 번갈아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큰 바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각인을 한 번 더 기록했습니다. 위치 좌표를 GPS로 저장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후 늦게 출발했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석판 때문이었습니다. 경사가 급한 구간에서는 로프로 석판을 먼저 내리고 사람이 따라 내려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방위석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간이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석판을 다시 꺼냈습니다. 헤드램프 불빛 아래서 사진과 실물을 비교했습니다. 앞면의 글자들. 해독이 시급했습니다. 사진을 전문가에게 전송했습니다. 긴급 해독 요청. 가능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답신은 내일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석판 뒷면의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중앙의 원에서 위로 뻗은 선. 별을 향한 선. 노트에 적었습니다. 4개의 표석은 땅 위의 좌표. 그렇다면 이 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다음 날 아침. 답신이 왔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석판 해독 완료, 긴급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해독문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의 주석과 함께 번역돼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렸다. 동쪽에서 시작해 사방으로 퍼졌다. 우리는 그 빛이 머문 자리를 기록한다. 첫 문단이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첫 번째 표는 땅 아래 깊은 곳. 방향을 보존한다. 두 번째 표는 그 아래 더 깊은 곳. 때를 새긴다. 세 번째 표는 땅 위 높은 곳. 길을 가리킨다. 3개의 표석. 금빛 상자. 천문도 벽. 방위석. 모두 맞았습니다.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4번째 표는 빛이 머문 자리. 이곳에 시작을 새긴다. 하늘의 별이 땅을 비추는 날. 내 표가 하나로 연결된다. 하늘의 별이 땅을 비추는 날. 천문학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정한 날짜, 특정한 배열.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시작의 증표다. 빛을 따라 온 자들이 이곳에 닿았음을 증언한다. 후세에 전한다. 잊지 말라. 시작의 증표. 빛을 따라 온 자들. 의미가 모호했습니다. 누가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시작했는가? 전문가의 주석을 읽었습니다. 이 문장 구조는 기원전 1200년경 문체와 유사합니다. 청동기 후기에 해당합니다. 탄소 측정 결과와 일치하는 시기입니다.
기원전 1200년, 3200년 전. 탄소 측정보다 100년 더 앞섰습니다. 5차 범위 내였습니다. 팀장을 불렀습니다. 해독이 끝났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해독문을 보여줬습니다. 팀장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땅을 비추는 날이라. 천문 현상입니다. 특정 날짜를 의미합니다. 알 수 있습니까? 석판 뒷면의 그림이 단서입니다. 북극성을 향한 선. 네, 방위. 이것은 천체 배열을 나타냅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계산이 필요합니다. 천문학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즉시 천문학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석판 뒷면 사진과 해독문을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고대 천문 기록 해석 요청이었습니다. 답은 다음 날 올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4개의 표석 위치를 지도에 정리했습니다. 좌표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분화구 북동 사면 지하 12m. 두 번째, 그 아래 15m. 세 번째, 능선 위 방위석. 네 번째, 동쪽 600m 큰 바위. 4점을 연결했습니다. 선이 그려졌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홀을 그렸습니다. 중심을 찾았습니다. 연장선을 그었습니다. 중심은 분화구 중앙이었습니다. 4표석은 분화구를 중심으로 한 원 위에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4표석은 원을 이룬다. 중심은 분화구.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틀 후 천문학자의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상세한 분석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석판 뒷면 그림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첫 문단을 읽었습니다. 중앙의 원과 4개의 작은 원은 방위 체계입니다. 위쪽으로 뻗은 선은 북극성 방향을 가리킵니다. 기원전 1200년경 북극성 위치와 일치합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4방위원의 배치는 특정 천체 배열을 나타냅니다. 이는 동지 일출 시점의 태양 궤적과 일치합니다. 당시 관측자 위치는 북위 42도, 동경 128도로 추정됩니다.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백두산 분화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음 문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지 일출 시 태양은 정확히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이때 4표석의 그림자가 분화구 중심을 향해 정렬됩니다. 이 현상은 1년에 단 한 번, 동지 당일에만 발생합니다. 그림자, 4표석의 그림자가 중심으로 모인다. 1년에 한 번, 팀장을 불렀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팀장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동지 일출이라. 올해는 언제입니까? 12월 22일입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석판은 말합니다. 하늘의 별이 땅을 비추는 날, 내 표가 하나로 연결된다고. 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4표석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림자가 중심으로 모인다면 그 교차점에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화구 중심입니다. 그곳을 조사해야 합니다. 오후, 분화구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4표석의 정중앙이었습니다. 지형은 평탄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질 레이더를 가동했습니다. 땅속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1m, 2m, 3m. 밀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5m 지점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공동이 있습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직경 약 3m. 깊이 5m에서 시작해 10m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연 공동이 아니었습니다. 형태가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굴진이 필요합니다. 팀장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5m 굴진에는 최소 2주가 필요했습니다. 장비도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했습니다. 동지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팀장이 동의했습니다. 12월 22일까지 돌아옵니다. 그날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분화구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내 표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3200년 동안 동지 일출을 기다리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4개월 후 진실이 드러난다. 4개월이 흘렀습니다. 12월 15일 다시 백두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팀은 12명으로 늘었고 장비는 트럭 2대 분량이었습니다. 분화구 중심 5m 굴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첫날은 장비 설치에 할애했습니다. 굴진 지점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했고 조명탑을 세웠습니다. 발전기가 가동됐고 작업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틀째부터 굴진이 시작됐습니다. 드릴이 땅을 뚫었습니다. 현무암층이었습니다. 단단했지만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1m, 2m. 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3m 지점에서 토질이 바뀌었습니다. 현무암이 끝나고 다른 층이 나타났습니다. 더 물은 지층이었습니다. 화산재와 흙이 섞인 퇴적층이었습니다. 굴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4m, 5m. 레이더가 포착한 공동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드릴 끝에 부착된 카메라가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5m 30cm 지점. 드릴이 멈췄습니다. 저항이 사라졌습니다. 공동에 도달했습니다. 카메라를 천천히 투입했습니다. 렌즈가 공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보였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벽이 보였습니다. 둥근 형태였습니다.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표면은 매끄럽게 가공돼 있었고 중앙에 뭔가 있었습니다. 구조물. 돌로 만든 기둥 같았습니다. 확대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기둥 상단. 평평했습니다. 그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태를 알 수 없었습니다. 먼지에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안전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공기질 측정기를 투입했습니다. 산소 농도 정상. 유해 가스 없음. 진입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진입 통로를 확장했습니다. 사람이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넓혔습니다. 사다리를 설치했고 조명 케이블을 내렸습니다. 그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헤드램프를 켜고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5m.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원형 공간이었습니다. 직경 약 3m. 천장 높이 2m. 벽은 현무암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가공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중앙에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높이 1m. 상단은 평평했고 그 위에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브러쉬로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상자였습니다. 작은 상자. 크기는 15cm 정도. 재질은 금속. 색은 금빛. 금빛 상자. 12m 지하에서 발견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더 작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표면에 각인이 있었습니다. 원형 문양, 방사형 선, 그리고 중앙의 점. 내 표석에서 본 것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상자를 밀봉 용기에 넣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12월 20일. 동지 전날이었습니다. 내일 해가 뜰 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12월 22일. 동지였습니다. 새벽 5시. 팀 전체가 분화구 중심에 모였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표석 위치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12m 지하의 금빛 상자, 15m의 천문도 벽, 능선 위 방위석, 동쪽 큰 바위. 각 지점에서 레이저 포인터가 중심을 향했습니다.
교차점 확인용이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출 예정 시각은 7시 23분이었습니다. 50분 남았습니다. 그는 중앙에 선체 동쪽을 봤습니다. 능선 너머였습니다. 3200년 전 누군가 이 순간을 계산했습니다. 내 표석의 그림자가 하나로 모이는 순간을. 7시 하늘이 더 밝아졌습니다. 구름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팀원들이 각 표석 위치에서 대기했습니다. 무전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7시 15분. 동쪽 능선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7시 23분.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첫 빛이 능선을 넘어왔습니다. 수평선과 평행했습니다. 정확히 동쪽에 서였습니다. 빛이 분화구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점에서 동시에 12m 굴진 통로의 가장자리, 15m 지점 표지석, 능선 위 방위석, 동쪽 큰 바위. 각각의 그림자가 서쪽을 향해 뻗었습니다. 그는 중앙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림자들이 길어졌습니다. 태양이 더 떠올랐습니다. 각도가 변했습니다. 7시 30분.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중심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교차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개의 그림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중심점. 그가 서 있는 곳에서 3m 떨어진 지점. 어제 금빛 상자를 발견한 굴진 지점이었습니다. 7시 40분. 그림자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정확히 굴진 입구 위였습니다. 4개의 그림자가 십자 형태로 교차했습니다. 중심에 어둠이 모였습니다. 완벽한 대칭이었습니다. 기록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작동했습니다. 드론이 상공에서 촬영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기록됐습니다. 이 순간, 3200년 만에 다시 재현된 순간. 7시 50분. 태양이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차점이 흐려졌습니다. 십자가 풀렸습니다. 8시. 그림자들이 분리됐습니다. 현상이 끝났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30분간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굴진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발견한 금빛 상자. 그것이 이 교차점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다시 봤습니다. 표면의 각인, 원형 문양, 방사형 선, 동지 일출의 빛이 상자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각인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특정 각도에서만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주 작게 새겨진 문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브러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문자가 선명해졌습니다. 한문, 네, 글자. 시작의 증표였습니다. 시작의 증표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덮개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원통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길이는 10cm 정도였습니다. 표면에 나사산이 있었습니다. 돌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얇은 천이었습니다. 탄소화되지 않았습니다. 보존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문이었습니다. 붓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먹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왔다. 빛을 따라 이곳에 이르렀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별이 길을 보였다. 우리는 사계절을 걸어 이 산에 닿았다. 불이 솟는 산, 하늘에 닿은 산, 백두산을 의미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이곳에 내 표를 세운다.
동쪽에서 온 길을 기록한다. 후세가 알기를 바란다. 빛은 동쪽에서 시작됐음을. 내 표서, 금빛 상자, 천문도 벽, 방위석, 그리고 이 중앙의 상자. 모두 길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문다. 시작을 증언하기 위해 빛이 닿는 날 이 기록이 드러나기를. 그는 두루마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팀원들이 둘러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200년 전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들. 빛을 따라 온 사람들. 이것이 끝입니까?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무엇을 찾았는지. 이제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원통에 넣었습니다. 밀봉했습니다. 상자도 다시 닫았습니다. 이 기록은 실험실로 가야 했습니다. 정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분화구를 다시 봤습니다. 내 표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3200년간 증언해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보였고, 두 번째는 시간을 새겼고, 세 번째는 길을 열었고, 네 번째는 시작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남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어떤 빛을 따라왔는가? 동쪽 어디에서 왔는가? 사계절을 걸었다면 어느 땅에서 출발했는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백두산 아래 우리는 시작의 증표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동쪽 어딘가에 출발점이 있다. 그들이 떠난 곳, 빛이 처음 솟은 곳. 펜을 놓았습니다. 동쪽 하늘을 봤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빛은 여전히 동쪽에서 왔습니다. 3200년 전에도 지금도. 팀장이 물었습니다. 다음 탐사는 언제입니까? 봄입니다. 동쪽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단서는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의 글, 내 표석의 방향, 동지 일출의 각도. 모든 것이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백두산은 끝이 아니라 중간이었습니다. 시작점을 향한 긴 여정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